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대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근대사 마무리하고 10강 근현대사 파트 첫 번째 1860년대부터 80년대 20문제를 통해서 한능검에서는 우리 근대사 앞부분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또 여러분의 약점은 어느 부분인지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실력 점검을 넘어 향상이 될 수 있게 준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460제 심화기출 교재 20문제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답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부분에 대한 완벽한 해설까지 함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860년대 저희 개념 강의 함께 공부하신 분들이시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미니 시리즈 15부작, 그 15부작을 본다는 생각으로 이 근현대사를 정리한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요.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10년대별로 끊어서 미니 시리즈 1부, 2부, 3부가 되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이 1860년대 제목을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로 잡고 있었죠.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큰 맥락으로 이제 세도 정치를 끝내고 나서 왕권 강화 정책은 무엇을 했을까? 왕권 강화 정책.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민생안 정책은 어떠한 것을 했을까? 삼정의 문란을 시정했던 그 방법에 대해 살펴봤고, 당시 19세기 외세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나갔을까? 여기에서의 키워드, 저희 항상 또 박하사탐에서 강조하는 유병재 씨한테 항상 죄송스러운 병재, 병신척,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유병재 씨가 병신인 척한다. 병재, 병신척. 병신사이 오페르트 잊지 마시고요. 병신사이 오페르트. 이 사이에 오페르트 하나 들어가죠. 자, 두 번째는 1870년대로 들어가겠고요. 1870년대. 짧게 제목으로 갈게요. 민씨 세력의 집권과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통해 이제 개항이 되는, 이 개항이 되는 시기, 드디어 근대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 개항이 됐던 강화도 조약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3부작, 3부, 1880년대는 15부작이고 3부입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항구를 열었으니까 본격적인 개화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요 내용이 되겠어요. 큰 것만 좀 정리를 하면 이제 개화를 하기 위해서 부서를 하나 만들었었죠. 1880년에 통리, 기무, 아문을 설치했고요. 이때 2차 수신사를 보내고 81년에는 영선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1882년에 이때 82년에 쪼미수호 통상조약 있죠. 쪼미수호 통상조약 최초로 서양과 체결한 조약으로 쪼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요. 같은 해에 곧이어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이모군란 때문에 큰 조약 2개 체결했었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면서 청나라의 상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있었고요.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그리고 일본의 공사관이 파괴된 것을 구실로 군대를 보내오면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공사관을 제물로 바치고 군대를 보냈다. 이런 키워드와 함께 정리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83년에는 일본과 이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에서 이 조일통상장정 파트를 좀 고치자. 조일통상장정 개정을 단행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조일무역규칙이라 하고요. 이 83년을 조일통상장정이라고 부릅니다. 조일통상장정 문제가 단독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한번 이렇게 빼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84년 급진개합하에 갑신정변, 3.1천하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이 갑신정변과 함께 조약을 다시 체결했어요. 청나라와 일본은 텐진조약을 체결하면서 양국군 동시에 철수를 하게 되었고, 파병시 나도 간다잉 이거였었죠. 그리고 우리는 일본과 다시 한번 배상금을 지불하는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한성조약. 그리고 이 갑신정변 직후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고 조선이 중립화를 표방했다. 6.1준의 조선 중립화까지 이렇게 큰 맥락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세 파트 수능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교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가볼게요.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문제 다 풀고 나서 해설 강의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자, 1번 문제.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운현궁은 원래 개인저택이었는데 그의 아들인 고종이 태어났다. 자, 그의 아들 고종.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문제가 나왔네요. 흥선대원군 문제입니다. 12살에 1863년 고종이 즉위를 했죠. 그러면서 흥선대원군, 이하응이네요. 이하응과 관련된 문제.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왕권 강화, 민생안정, 외세와의 관계 셋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었겠군요. 1번, 주자소를 설치하여 계미자를 주저하였다. 계미자, 갑인자. 계미자가 먼저예요. 태종이고요. 같이 알아두실 게 세종대왕은 갑인자입니다. 갑인자. 금속활자죠. 2번 속대전, 함정이었어요. 흥선대원군은 대전회통입니다. 법전 중에 히읗 들어가는 것은 흥선대원군밖에 없다. 이렇게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흥선대원군이니까 회통이다. 속대전은 영조죠. 아유, 경국대전 너무 오래됐다. 속편 만들자. 영조가 되겠습니다. 자,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호호호호호 흥선대원군이네요. 흥선대원군의 호포제. 군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호포제 추진했죠. 백골징포, 황구첨정을 없애기 위해 양반에게 조세를 징수합니다. 3번 정답이고요. 삼정이정청 함정이었어요. 제가 몇 번 강조드렸죠. 얘는 철종입니다. 철종. 철종 때 삼정이정청 설치입니다.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요. 5번 신해통공. 지난 강의에서도 정리해드렸는데 정조죠. 정조. 상공업을 통하게 해라. 통공정책.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정조의 업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흥선대원군 문제 3번이고요. 민생안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군요. 2번 가볼까요? 가 인물이 추진한 정책입니다. 자, 서원축소 나와 있어요. 서원을 모두 철폐하고 남긴 것은 48개에 불과하였다. 서원축소 흥선대원군이죠. 만동묘. 자, 만동묘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왜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에서는 만력제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신종이라고 하는데 명나라 만력제가 이제 최악의 형제인데요. 꿈을 꿨다고 하죠. 조선의 선조하고 내가 전생에 의형제였던 것 같아. 내가 도와줘야 되겠어. 군대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당을 만들어서 절도 해주고 항상 모셨죠. 이렇게. 그게 만동묘입니다. 만동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모두 축소를 하고 있다. 그 얘기가 되겠고요. 이 서원 축소는 민생 안정과 왕권 강화가 동시에 일어난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축소입니다. 서원을 철폐하고 48개만 남겼다. 자, 흥선대원군 문제 한번 가볼게요. 1번 나선 정벌을 위해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보기의 하나죠. 효종이죠. 아이러니한 효종. 국벌운동 해놓고 군대 보냈다. 2번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청나라와 국경선을 정한 비석이라 할 수 있겠고요. 신유밖에 지난 강의에서 우리 조선 후기 경제사회문화 이승훈이랑 정약용이 이제 굉장히 처벌받고 유배를 가게 된 신유박해 순조 때 일입니다. 대전 통편 통째로 바꾸자. 정조죠. 정조. 속대전으로 안 되겠다. 통째로 바꾸자. 정조에 대한 특징이고요.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사창제 실시했다. 민간 창고를 오픈시켜서 민간인들이 곡식 대여할 수 있게 해라. 흥선대원군의 민생안정책과 관련된 부분 환곡의 문란 시정 5번이 정답이었어요. 흥선대원군 단독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3번으로 가볼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저희 양천구에 있는 학교 양정고등학교에 한문 시험이 무지하게 어렵다. 이 키워드 기억나시나요? 양헌수의 정족산성과 한성근의 문수산성, 병인양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병인양요. 1866년 병인양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장치 세 번째 외세와의 관계 중에 병제병, 요거죠, 요거. 병인양요. 양헌수를 통해 키워드 잡아낼 수 있고요. 정족산성에도 나와 있고요. 밑에 프랑스의 로즈 제독 함대가 강화도에 침략한 사건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병인양요. 어렵지 않게 출제했군요. 자, 보기 가볼게요. 기억. 러시아의 전령도조차. 러시아 저지는 꼭 묶어보셔야 될 게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기억은 독립협회. 여기다 쓸게요.
독립협회. 러시아의 조차라는 것은 빌리겠다라는 건데 이것을 저지시켰으며 한러은행을 또 폐쇄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니은 외교장각 도서는 병인 양요 당시에 프랑스가 의궤 약탈에 갔어요. 니은 맞는 내용이고요. 광어 나왔습니다. 광성보의 어제현 신미양요죠. 디귿은 신미양요. 리얼 병인 박해를 구실로 병인 양요가 일어났고 제너럴 셔먼호를 구실로 신미양요가 일어났지요. 리을은 신미양요에 대한 내용이 정정할게요. 프랑스 선교사 처형이니까 병인 양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과 디귿 기억과 디귿이 오답이고요. 니은과 리을 다 풀어놓고 지금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입니다. 잠깐 공항에 잠깐 빠진 것 같습니다. 멘붕이 잠깐 와가지고 왜 그랬지? 자 4번 가볼게요. 흥선대원군의 60년대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지금 가 한번 가볼까요? 지난달 조선에서 왕의 명령에 의해 선교 중이던 프랑스인을 학살했다. 처형하고 천주교 8천여 명 학살했다. 병인박해네요. 병인박해가 일어난 사건이 되겠네요. 병인박해. 이제 우리 중국 정부의 조선 왕국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프랑스의 서한입니다. 프랑스에서 화가 난 거죠 지금. 이때 이르러서는 돌을 캐어 종로에 비석을 세웠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비석. 평화를 배척할 것이다. 척화비네요. 척화비. 유병재 씨 죄송합니다. 병재가 병신인 척하고 있다. 병재 병신척. 병신사이 오페르트. 여기 오가 살짝 들어가는 병재 병신척. 자 볼까요 그러면? 1번 병신사이 오페르트. 이 사이에 지금 바로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1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66년 그 다음 오페르트 68년 신미양요 71년 척화비 71년이 되겠습니다. 운요 사건 1875년이죠. 이것을 계기로 76년 조일 수호 조규를 체결하게 됐어요.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것은 여기 갑신정변 직후입니다. 1885년이 되겠고요. 연도를 다 외워야 되느냐라고 지금 확 멘붕이 오실 텐데 흐름 파악으로 순서를 알아두시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습니다. 연도 알아두시면 좋은 거죠. 무조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4번. 자, 요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항상 천주교는 프랑스하고 묶어서 정리를 해두세요. 이 프랑스하고 조약을 서양 국가들 중에 가장 늦게 체결합니다. 천주교를 인정할 것이냐, 포교 허용을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가장 뒤늦게 1886년 조불 또는 조프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죠. 여기에서부터 천주교를 이제 드디어 허용을 하게 됩니다. 86년이었고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하여 이만손 등이 영남만인소를 올린 것은 81년이죠. 80년에 조선 책략 들어와서 유포가 되니까 81년에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우리는 러시아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본디 모르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죠. 논리정연하게 반대합니다. 1번이 이 사이 병재병신척 1번이었어요. 자, 5번 가볼까요? 밑줄 그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우리 측 대표 신원과 일본 측 대표 구로다가 조약을 체결했다곤 조선과 일본의 조약의 내용입니다. 오른쪽 키워드 여기 있죠. 여러분 신원 이름 하나로 절대 못 풀어요. 여기 이렇게 키워드 줍니다.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1876 강화도 조약 처음 체결한 조일 수호 조규 문제네요.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 조일수호 조규 부록 조일무역 규칙 묶어서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1번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항은 83년이죠. 조일통상장정. 야 아무리 생각해도 양국의 무제한 유출 부담스러워. 방공령 조항 넣자. 좋아. 나도 조건이 있어. 뭔데? 네 조건은 뭐냐? 내 조건은 말이지. 방공령 조항 넣을 건데 한 달 전에는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 넣어줘. 좋아 콜 넣어줄게. 나도 조건이 있어. 야 미국도 관세인데 니네 무관세잖아. 나 관세로 바꿔줘. 알아서 콜 관세 협정 가자. 이런 식으로 서로 하나하나 주고받는데 일본의 최국 대우가 들어간 것도 조일통상 장정입니다. 자, 83년 조일통상 장정에 대한 내용이 1번에 나와 있고요. 1883년 조일통상 장정이에요. 단독 문제로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제전고문 메가타가 들어온 것은 원고 기억나실까요? 제가 이번에 키워드 아낌없이 드렸죠. 원고 이토 히로부미가 고스톱 칠 때 이토가 원고를 외쳤을 때 원고 1차 한일협약 원 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다. 고문파견 고문정치 제전고문 메가타가 들어온 1904년 1차 한일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 최국대우를 처음 규정한 것은 1882년 쪼미수호 통상조약이죠. 최초 시리즈 최초 서양과 체결한 조약이자 최초의 최국대우를 명시한 조약. 역시 미국이다. 역시 미국이다. 치밀하다. 4번 부산, 원산, 인천 계양, 강화도 조약 4번 정답이고요. 헤이그 특사는 1907년이에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죠. 이 부당성은 1905년 을사늑약, 즉 2차 한일협약을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약은 이제 강화도 조약 문제라서 정말 중요한 70년대 근현대사 2부 미 시리즈 2부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조율수호조규의 내용을 문제로 내는 경우도 있어서요. 저희가 교재에 넣어놓은 이 사료도 꼼꼼하게 좀 봐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6번 가볼까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배경. 이 사건의 배경이에요. 우리 고을에 흉년이 든 것은 일본 총영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난한 백성에 먹을 것이 없는 참상이 눈앞에 가득하니 곡물 수출은 잠시 중지해야 합니다. 곡물 수출 중지. 방공령이죠. 대표적인 방공령은 1889년 함경도 방공령 사건이 있죠. 함경도 방공령 사건. 89년 방공령입니다. 방공령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방공령 조항이 여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단독 문제 나왔네요. 1883년 조율통상 장정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2번은 1896년이고요. 아관파천으로 러시아의 이권 개입이 본격화되자 저령도 조차를 시도하게 됐었고요. 자,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한 것은 1904년입니다. 땅을 보호하자 보안회에서 저지를 시켰고요. 시전 상인들이 외국 상인들의 이권 침탈이 심하니까 이것을 저항하기 위해 98년에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합니다. 메가타 주도로 메가타는 아까 원고 1차 한일협약 때 제정고문으로 들어왔고 1905년부터 우리나라의 백동화를 자신들의 일본 화폐로 교환을 시키는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하면서 내정과 재정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83년 조일통상장정 단독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눈여겨봐 주세요. 7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약 문제 또 나왔고 제가 여기 이쪽에 가장 핵심적인 뼈대만 싹 정리해드렸죠. 조선과 미국 대통령과 아울러 미국이군요. 그럼 뭐 1882 쪼미수호 통상조약이네요. 쪼미수호 통상조약. 자, 위에 보니까 미국과 우호를 다진다 이 말이 나와 있고요. 아래 보면은 다른 상인에게 베풀던 것을 미국도 균점하도록 승인한다. 자, 쪼미수호 통상조약은 크게 최초의 최국대우, 밑에가 최고 혜택 주겠다. 최국대우가 나와 있고요. 다른 나라와 트러블이 발생하면 미국이 중지해준다고 하는 거중조정이 있으며 거중조정, 그리고 세 번째가 관세협정이었죠. 미국이 결정하는 협정이라서 이것도 불평등한 관세협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네요. 자, 그럼 내용 가볼까요? 양국의 무제한 유출 조항은 소위 말하는 강화도 조약이죠. 1876 강화도 조약.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한 것은 1882년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입니다. 내지 통상권, 청나라 상인이 사방팔방 다 들어와서 니하오, 짜이지엔 이거 할 수 있는 거. 3번 최초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최초의 서양과 체결한 조약이자 최초의 최국대우. 3번이 정답이고요. 이게 어떻게 3점이지? 거중조정 정도 들어가면 3점 할 만하죠. 또는 관세협 정도 괜찮고요. 이제 이런 것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어요. 4번 고문이 들어왔네요. 1차 이름 미국이니까 4번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출제를 한 거지만 1904년 1차 한일협약입니다. 그리고 스티븐스 하면은 총을 장전해서 쏴 죽여야죠. 장인환 전명운의 스티븐스 사살 같이 묶을 수가 있겠고요. 부산 원산 인천 계양장 설치 계기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되겠어요. 조약 문제야 출제자가 내기 가장 쉬운 문제가 되겠죠. 항상 절대 뭐 문제 논란이 될 수 없는 조약 내용 가지고 출제하는 거라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8번 가볼까요?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에요, 여러분. 이후 체크하시고. 진실로 황준션. 중국인 황준원이 쓴 책이 갖고 들어왔죠. 1880에 2차 수신사로 간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와서 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손을 비롯한 수많은 유생들이 영남만인소를 올리며 반대를 했지만 이 책이 반포된 것을 계기로 쪼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1번 정답이네요. 정말 쉬운 문제죠. 흐름 파악하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 이런 마법. 이게 저희 또 박하사탐 개념 강의와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광어 신미양요죠. 71년 신미양요. 요거 지금 80년, 요건 80년에 들어온 거고요. 쪼미수호 통상조약은 82년의 얘기입니다. 운요 사건은 75년에 강화도 조약의 계기가 되는 거고, 외교장각 도서 약탈은 병인양요 1866년이죠. 조선 책략을 들여왔다. 함정이었군요. 들여온 것을 계기로 이 상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상소가 올라왔고 이거 이후니까 바로 직전의 일이 되겠네요. 직전.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영남만인소 81년도의 일입니다. 자, 9번 가보겠습니다. 조선의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에 자리 잡고 있어서 중요하다. 너 러시아, 조선 너 큰일 났어. 러시아 쳐들어온대. 너 어떻게 막을래? 너가 막을 수 있는 책략은 말이지. 우리 청나라랑 일본 그리고 미국하고 손잡아야 돼. 중, 일, 미하고 손잡아야 돼. 이게 조선 책략이잖아요. 조선 책략이 유포되니까 이만손의 영남만인소가 올라오면서 러시아 혐의 없는 나라예요. 미국은 혐의 괜히 믿으면 안 돼. 끌어들이면 안 돼. 1번 정답이죠. 1차 수신사 김기수는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일본으로 1차 수신사로 파견됐고요. 광어 나왔죠. 신미양요는 1871년입니다. 흥선대원군이 권력 잡고 있을 때. 4번 또 나왔어요. 이거 철종 시기. 1862년 철종 시기에 삼정이정청을 설치했고, 우리 지난번 조선 후기에서 풀었던 거 정주성의 홍경래난 역시 순조 때 조선 후기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아주 잘 만든 문제죠. 10번 가볼까요? 밑줄그은 이 기구, 정확하게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 시작되는 1880년에 설치한 부서. 통리기무아문입니다. 통리기무아문에서 추진한 정책 한번 볼까요? 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권 독립시켰다.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2차 가부개혁 때 재판소 설치입니다. 2차 가부개혁 1894년부터 95년까지 2차 가부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미국과 합작해서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였다. 1898년도의 일이죠. 오군영을 이영호로 축소하고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이게 이제 임오군란의 배경이 되면서 1881년에 별기군을 창설하게 됐고요. 별기군은 통리기무아문에서 실시했죠. 3번이 정답이네요. 당백전을 주조하였다. 1860년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교육입국조사 반포는 2차 가부개혁이 실시되고 있었던 상황 속에 1895년에 교육입국조사 반포하고 외국어학교 관제 마련, 또 한성사범학교 설치로 이어집니다. 1895년입니다. 홍범 14조는 94년입니다. 94년 말 2차 가부개혁 진행되고 있을 때 실시한 거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11번 가볼게요. 1880년에 딱 떨어지죠. 80년에 만든 거 역시 통리기무아문이 되겠습니다. 통리기무아문 개화 담당 부서. 자, 한성사범학교 앞서 말씀드렸던 2차 가부개혁 당시에 교육입국조서 반포하고 학교 세웠고요. 구미위원부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외교 독립을 위해 워싱턴에다가 1919년에 설치했어요. 임시정부가 설치됐던 바로 그 시기죠. 수립됐던 그 시기.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1894년 말입니다. 요거는 화폐정리 사업으로 재정고문 메가타가 1905년부터 실시를 했고요. 영선사가 81년에 가죠. 5번이 정답이네요.
영선사 81년입니다. 그리고 이모군란으로 통일기무함을 폐지시켜버리죠. 흥선대원군이. 영선사 81년. 정답 5번이었어요. 자, 여러분 참고로 기기창은 무기무기 창고 영선사 일행이 와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요건 83년에 설치됩니다. 무기무기 창고는 83년이에요. 다음 12번 가볼까요? 가나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번째 줄 보니까 청나라에 갔대요. 청나라. 청나라는 81년 영선사가 가게 되고요. 대표적인 인물 김윤식이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쪼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1883년 보빙사가 미국으로 가서 대통령 만나고 오는데 이때 지금 정권 대신으로는 민영익이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청나라를 간 영선사와 미국으로 간 보빙사 요거는 파악할 수 있겠죠. 조선 책략 갖고 들어온 것은 1880년 2차 수신사입니다. 김홍집이에요. 자, 무기무기 창고 앞서 말씀드렸던 영선사 일행이 83년에 만든다고 했어요. 2번 정답이네요. 자, 오우 또 나왔어요. 정말 잘 나오죠, 여러분. 신숙주네요. 조선시대. 뜬금없죠. 조선, 그것도 성종식입니다. 성종식이에 일본 갔다 와서 쓴 책이죠. 일본 갔다 와서 쓴 책. 영환지략 해국도지는 초기 계야파, 통역관으로 활동했던 오경석이 1860년대 청나라에서 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초기 계야파. 이들은 암행홍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된 건 아니고요. 비밀리에 파견된 사절단은 조사시찰단이죠. 81년에 비밀리에 영남만인소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비밀리에 조사시찰단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2번이 정답이었어요. 청나라 하면은 영선사, 영선사 하면 기기창 설립 연결 중요합니다. 자, 13번 가볼까요? 위정척사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면서 아이러니하잖아요. 위정척사운동을 주장하는데 흥선대원군 하야상소문까지 올렸고 서영과 일본은 한몸이다. 최익현이에요. 최익현. 잘 나오죠. 단독 문제로. 최익현의 경우에는 이제 을사의병 당시에 순국하십니다. 일본과 서양은 한몸이다. 외양일체에서 키워드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가볼까요? 한국 독립운동지였사. 자, 한국 키워드 제가 근현대사에서 강조드리는데 책 중에 한국이 많이 들어가면 혼을 강조한 우리 박은식 선생입니다. 민족주의 사학자. 2번 봉오동전순 홍범도 장군의 대한복립군의 승리다. 홍범도 장군이네요. 3번 독립의군부는 1910년대 유생 임병찬이 조직을 한 단체가 되겠고요. 을사의병, 태인에서 의병 일으켰다. 4번이 정답이네요. 을사의병. 5번 13도 창의군은 이인영이죠. 이인영. 총사령관 이인영. 부친상 이인영. 제가 우리 에피소드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어요. 개념편에서. 최익현 문제 4번이었습니다. 자, 14번 가볼게요. 자, 요 앞에 여러분 정답이 1900년대, 1905년 을사의병이긴 하지만 1870년대 최익현이 활동을 했고 외양일체론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 문제를 넣어놨어요. 14번 다음 상황 이후입니다. 이후 황현의 매천야록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대원군에게 군국 사무를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대원군은 권례에 거처하면서 통리기무함은 폐지, 오군영 복구. 이모군란의 전개 중이네요. 지금. 흥선대원군이 컴백합니다. 그쵸? 이거 이후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1번 척화비. 자, 이모군란은 82년입니다. 여기 있죠? 이모군란. 자, 빨간색 한번 가볼까요? 자, 척화비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70년대 있죠. 70년대. 71년. 1871년. 1차 수신사 김기수 76년. 강화도 조약. 대전 통편. 통째로 바꿔라. 이건 좀 많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언제입니까? 정조 1700년대 후반이에요. 1700 연도를 쓰면 갑자기 헷갈리시니까 그냥 정조라고 써놓을게요. 영남만인소 1881년 이만손이 올린 이 내용이 되겠고 지금 82년 이후니까 정답은 5번밖에 없죠. 돈 인제 좀 갚을 때 되지 않았어요? 임제 갚아. 돈 임제 좀 갚아. 임제 갚한. 이모군란 재물포조약. 갑신정변 한성조약. 임제, 갑판, 이모군란, 재물포조약. 바로 이렇게 연결되네요.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공주, 전주 등에서 장이 열리면 청상이 왜 들어와? 이거 국내 왜 들어오는 거야 이거?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으로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 통상권을 가져가게 됐죠. 이모군란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4번 나오네요.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으로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 통상권을 획득하였다. 1번 동양척시 주식회사는 1908년에 만들었고요. 1910년대 활동을 하였으며 토지조사 사업을 주관합니다. 2번 회사령을 신고제로 변경한 것은 1920년이 되겠고 변경한 목적 뭐겠어요? 일본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민족분열 통치 속에서 일본 회사를 진출시키기 위해서 변경을 했죠. 3번 1896년 아관파천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1895년 을미사변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1896 아관파천을 단행합니다. 자, 과거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바꿔라. 1905년 재정고문 메가타에 의해 실시된 화폐 정리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을 듯합니다. 자, 16번 가볼까요? 밑줄근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즘 상하이에 거주하는 유럽인들이 조선인 망명자 살해사건, 김옥균이 청나라에 가서 살해당했죠. 김옥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김옥균으로 풀긴 좀 어렵다면 청푸전쟁이 1884년이었어요. 1884년. 청나라 군대가 청푸전쟁 때문에 잠깐 철수했었던 그 빈틈이었죠. 그때 정변을 일으킵니다. 정변. 느낌 오시죠, 슬슬? 새로운 관료 조직을 구성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으로 조선 민중은 지지하지 않았다. 갑신정변입니다. 자, 보기를 조금 어렵게 줬기 때문에 3점으로 이렇게 갑신정변의 배경을 문제로 조금 어렵게 출제를 했죠. 자, 문제 가볼까요? 집강소 농민자치기구로서 전주화약 때 허용이 됐죠. 1차 동학농민운동, 토지의 균등 문제 역시 이 동학농민운동에서 발표한 패전개혁안 12개조 마지막에 나오죠. 갑신정변은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실패하였으며 14개조 개혁정강 중요하잖아요. 제가 키워드 하나 알려드리는데 인민평등권의 인민이랑 재정은 호주에서 관할하게 해라. 또 여러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사료를 보시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지조법을 개혁해야 한다. 이 지조법 개혁이 뭐냐면 수확량에 따라 세금 걷게 하지 말고 토지 가격을 항상 매년 달라지니까 토지 가격에 맞게 세금 내게 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상공국 혁파해라. 보부상단체인 해상공국을 혁파해라. 이거 역시 14개조 개혁정강의 내용이에요. 갑신정변 당시 주장한 내용이 되겠죠. 디귿과 리을 5번이 보여집니다.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정강 워낙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어요. 17번 밑줄그은 사변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번 경성 일제강점기나 일본은 이제 서울을 경성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사변은 작은 문제가 아니므로 일본 황제는 이노우에 가오루를 대조선국에 파견하고 이 조선의 왕은 김홍집에게 정권을 위임하여 토의 처리토록 임명해라. 이번에 피해를 입은 일본인의 유가족과 부상자를 돌봐주고 군인이 죽고 다쳤다는 얘기죠. 일본 군인이 죽거나 다친 것 바로 갑신정변 당시에 청나라의 군대 개입 때문이었죠. 갑신정변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제물포조약은 제물포조약을 빌미로 일본 경비 군대가 주둔해요. 그전에는 없었죠. 군대가 죽었으니까 제물포조약 이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밑에 보니까 다시 또 배상금 내라. 배상금은 2번 냈잖아요. 제물포조약이랑 한성조약이랑.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 한성조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배상금 지불, 한성조약, 갑신정변의 결과. 즉 갑신정변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별기군 창설은 81년이죠. 갑신정변 이전입니다. 수신사 파견은 훨씬 더 이전 76년. 영남만인서 81년에 올라왔고요. 통일기무함은 80년에. 근데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는 찾을 수 있어요. 3일 만에 끝난 갑신정변. 급진계합파들이 모두 청나라로 망명을 가게 됐고 박영유는 일본에서 친일파되고 서재필은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서 의사돼서 컴백하고 김옥균은 청나라 가서 살해당합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3.1천하.
자, 18번 갈까요?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키워드 우정국 축하연입니다. 우정국에서 낙성연을 열었는데 홍영식이 주관하였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일어난 정변, 갑신정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갑신정변. 갑신정변 찾아볼까요? 최익현 민족식, 아까 우리 살펴봤던 1905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을사의병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성조약, 임제, 갑판, 갑신정변, 한성조약. 2번 나오죠. 보구간민 제폭구민은 이제 동학의 취지였어요. 동학의 기치가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또 폭력으로부터 백성을 구제하겠다는 뜻입니다. 99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일어난 것은 82년 이모군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신정변과 이모군란을 섞어서 문제를 많이 냅니다. 5번, 오, 또 나왔네요. 이 보기. 잘 나오네요. 임술농민봉기죠. 철종시기. 임술농민봉기.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라. 자, 두 번째 줄 보니까 조선을 영세중립국으로 보장시켜야 한다. 조선 중립화, 독일 부영사 부들러와 우리나라 6.1준이 함께 제창을 한 조선 중립화 문제. 조선 중립화 시기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갑신정변 직후 1885년이에요. 갑신정변 직후. 갑신정변 직후. 여기 있네요. 2번 정답이죠.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자, 순서대로 말해라. 총정리 문제를 할 수 있겠네요. 통일기무하문을 설치했네요. 1880년. 딱 떨어지는 80년. 두 번째. 대원군이 권력 잡고 오군영 부활시키고 있어요. 82년 이모군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갑신정변 84년. 영국의 거문도 점령 갑신정변 직후 85년. 순서 그대로인데요. 정답 바로 나오시겠어요? 가나다라 1번이 보입니다. 자, 근현대사 1부, 2부, 3부 60년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이렇게 한번 빠질까요? 70년대 강화도 조약, 80년대 본격적인 개화정책과 관련된 20문제. 항상 나오는 최다빈출 위주로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설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강의 또 역시 정말 중요한 시대 1890년대부터 이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부터 문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틀렸거나 맞았다 하더라도 몰랐던 부분 노트 정리해서 확실하게 숙지하시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